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부 강사 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중학교 2학년 학교별 내신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저희 학원 내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가 내신 마스터부터 쭉 6가지 실전 중간 기말고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신 마스터는 기본 교재로서 2학년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모든 레벨이 다 동일하게 보는 교재고, 단원별, 그 다음에 일일 과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신 첫 번째 주에 단원별을 100문제씩 또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한 300문제 내외로 말 그대로 단원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약간의 심화까지 문제를 다 다뤄주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2주차에서 3주차 사이에 6번의 수업 동안은 일일 과제라는 걸 회차별로 푸는 건데, 이 일일 과제가 이제 실전 연습을 익히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심화기출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별 심화기출은 1, 2, 3레벨은 블루라는 거, 그 다음에 4, 5레벨은 레드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교재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회차별 응용 심화 문제가 들어있고,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서초 지역, 사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모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는 서초 지역의 기출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모아놓은 심화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1, 2, 3레벨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는 최고 난이도의 심화 대비 문제집이고, 내신 첫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째, 5번째, 6번째는 당연히 모든 레벨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서술형 문제집은 이번에 서일중 같은 경우는 올 서술형, 그리고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좀 많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서술형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최적화된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와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는 사실 같은 건데, 저희가 매일 시험기간 매 회차마다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최소 30분, 길게는 한 40분 정도에 해당해서 4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실전 학교 시험처럼 비슷한 문제 또는 그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매회 진행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들을 조금 섞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학교 시험은 45분인데 학원에서는 35분 동안 OMR 작성과 서술형 답안지 작성까지 하는 실전 훈련을 연습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내신 분석을 할 건데, 내신 분석의 난이도를 중 또는 상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하 난이도, 예전에는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 난이도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하 난이도는 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 또는 상으로만 구분을 했는데, 중은 처음 보면은 틀릴 수 있는데 한번 피드백을 해주면 바로 맞힐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당연히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고, 상 문제는 말 그대로 좀 처음 보는 문제, 낯선 문제, 생뚱맞은 문제,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을 상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중으로 뽑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점검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난이도 없이 표시해서 모아놨습니다. 네, 지금 경원중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원중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닮음과 경우의 수 확률이었고,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배점도 서답형이 딱 2문제밖에 없었고, 선택형 9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 문제를 딱 한 문제만 뽑았어요. 중으로 뽑기에 좀 애매한 문제들이 사실 있긴 했었는데, 상 문제도 사실은 상이라고 뽑았지만 학교 프린트랑 완전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상 문제 치고는 그래도 아이들이 당황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문제고, 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의 수준은 생각보다 많이 평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원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가, 특히 기하 파트는 난이도를 좀 있게 내는 편이었고, 실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평균 점수가 조금, 평균 점수라기보다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또 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만든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올랐었는데, 기말고사도 썩 쉬울 것 같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쉽게 나왔어요. 요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너무 뻔한 문제들,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선택형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학교 프린트랑 거의 유사하게 나온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학교 프린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점수 자체는 꽤 많이 높았을 것 같고 90점 이상도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16번 문제를 난이도를 꼽지는 않았어요. 요걸 중으로 뽑으려다가 중으로 뽑기에는 조금 쉽고 그렇다고 안 뽑자니 좀 애매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조선을 이미 이렇게 잘 그어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두 개 문제만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요점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수선 그어가지고 바로 닮음 보이는 문제거든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닮음 이용해가지고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썩 어렵진 않아가지고 중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비율만 구하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경원중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신반포 다른 학교에도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 학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율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선 요거 그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닮음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여가지고 보조선을 어떻게 잘 긋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건 학원에서도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중으로까지는 뽑지는 않았었던 문제예요. 근데 충분히 틀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긋냐, 연장선을 긋냐에 따라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긋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50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5개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죠. 보통 금액 또는 방법으로 많이 나타내 주는데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쉽게 찾는 거고 금액을 노가다로 찾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노가다로 찾는 것보다는 5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면 50원을 내는 거죠. 50원이라는 금액을 낸 거예요. 근데 10원짜리 5개를 내도 50원이라는 금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금액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금액이 겹치면 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이 나오거든요. 50원짜리가 2개였는데 이걸 다 10원짜리로 바꾸면 10원짜리가 10개가 되는 거고 원래 5개가 있었으니까 10원짜리는 15개가 된다. 그럼 10원짜리 15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6가지죠. 빵원부터 10원, 20원, 30원, 점점점, 150원까지, 16가지. 근데 500원짜리는 1개 내든 2개 내든 얘랑 겹치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3가지. 그래서 곱한 다음에 빵원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줘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등수학 하에 들어가면은 왜 또 그 순열조합이라는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 난 노가다로 푼다. 그럼 노가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 정도는 한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얘가 상 문제로 뽑았어요. 자, 요 상 문제는 사실 이 그림을 만약에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옆에 유사 문제는 아니고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가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이걸 연습을 시켜줬다는 말이잖아요. 얘가 문제고 그럼 이 문제를 요 순서대로 풀어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요렇게 순서대로 풀어라. 보조선 하나 2개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학교에서 이미 가르쳐 줬었고 근데 사실 요거랑 완전 똑같지는 않고 요거보다는 살짝 어렵게 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보조선 2개를 잘 그어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보조선 2개 없이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풀어봤다. 학교 프린트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죠. 네. 이걸 안 풀어봤다. 그럼 당장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쳐 줬었냐. 문제를 보면은 가계 2등분선. 가계 2등분선이니까 큰 삼각형에서 가계 2등분선 성질, 작은 삼각형에서도 가계 2등분선 성질 이런 걸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게 보여야 돼요. 얘가 1대2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AH 대 H가 9대1 그 다음에 이 F는 AC의 중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대2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가 1대2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1동글 하고 싶고 얘를 2동글 하고 싶습니다. 가계 2등분선이니까. 근데 얘가 중점이니까 여기는 또다시 2동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4동글까지는 했어요. 그럼 CH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서 만난 점 P라고 하면은 요 ACP라는 삼각형이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합동이 될 테니까 90도 같고 점점 여기 공통 합동. 그럼 이게 4동글이니까 여기도 4동글이어서 남은 얘가 3동글이 되는구나. 이 정도 할 수 있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네. 그러면 이 중점에서 연장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요 점에서 여기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닮음은 보조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보조선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많은 양의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보는 연습이 사실 중요해요. 근데 시험 기간은 한정적이니까 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얼만큼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사실 그거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이제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으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 될 거고 그 닮은 비가 중점이었으니까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선분의 길이를 1세모라고 한다면 H2가 1세모면 이 선분의 길이가 2세모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근데 아까 여기 문제에서 9대1이라고 했죠. AH 대 HE가 9대1이에요. 그러면 자 A부터 H까지 선분의 길이는 9세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9대1, 얘가 1세모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2세모, 여기는 10세모. 그럼 닮은 비가 1대5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전체 길이가 1대5인데 그러면 1대4가 되겠네요. 여기 이미 4동글이니까 얘가 1동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게 봤을 때 전체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5대4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5대4. 요거 이용하면 이제 길이 비율은 다 찾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 넓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점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이 넓이가 9니까 요 넓이도 9가 될 거고 그럼 이 넓이가 18이 됐는데 1대4니까 전체 넓이 얼마인지 알고 그거를 요렇게 5대4로 자르면 왼쪽 넓이 나오고 거기에서 요 3 빼면 구하고 싶은 사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네.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요런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사실은 처음 보면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 근데 한 번 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항상 문제를 한 번 보죠. 틀린 걸 고치죠. 그걸 다시 한 번 또 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한 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시험 전에 한 번, 두 번, 시험 전날 한 번 보고 시험 치기 전에도 또 한 번 보는 노력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랬었다면 이것도 이거 이렇게 풀었지 기억이 나서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 번 풀고 끝났다. 그럼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을 확률도 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객관식 20번을 제외하고는 많이 쉬운 편이었고 근데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쉬웠던 거에 비해서 평균은 60점 초반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60점대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점수 자체는 좀 낮아요. 왜냐면 경우의 수와 닮음이라는 단원 자체가 아무리 쉽게 내도 아이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도 90점 넘게 맞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20번 제외하고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90점 이상은 좀 나와줬어야 했는데 아이들별로 점수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포중이고요. 반포중은 시험 범위가 닮음과 확률이고 닮음이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문제 배점을 보시면 3점, 4점, 5점, 6점인데 5점짜리 문제가 7문제면 생각보다 점수 배점이 조금 높은 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반포중은 중 2문제, 상 3문제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서초 지역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다들 너무 생각보다 쉬웠어요. 닮음과 경우의 수 확률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법한데 이번에는 우와 진짜 어렵다. 엄청 신박하다. 이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나마 그중에 반포중이 조금 어려웠다. 네, 요 정도. 그래서 중 문제는 2문제, 상 3문제로 뽑았고요. 문제를 보시면 요 9번 문제는 난이도 표시가 없죠. 중치고는 쉬워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 뭐지? 라고 당황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것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선 성질만 이용하면 너무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값이 아마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 지금 풀이가 좀 잘리긴 했는데 답이
그 A, B, C 값 중에 분수로 나오는 값들이 좀 있거든요. 분수로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틀렸나? 그래서 뭐 계산 실수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가계 2등분선이기 때문에 8대 6은 얘 대 얘, 5대 A가 8대 6. 그럼 A가 당연히 분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외곽의 2등분선도 나왔죠? 그럼 외곽의 2등분선은 AB 대 AC는 B2 대 C2. 그래서 역시 4대 3은 A 값을 구했으면 요 전체 길이 대 C라고 하면 C 길이 구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A랑 C는 구했죠? 그럼 B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기 평행선. 요거 평행선 삼각형 옆으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요거 이용해도 되고요. 뭐 여기는 풀이 방법이 역시나 평행선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많죠. 우린 B만 구하고 싶으니까 8대 B는 이 전체 대 얘다라고 해도 되는 거네요. 결국 8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건 이거네요. 괜히 돌아가게 풀었네요. 자 뭐냐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로 풀어도 되는데 요거 말고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요거는 우리 이거 증명 자체가 보조선 이렇게 그어서 증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x니까 동일각으로 얘가 x, 얘가 x니까 억각으로 x. 요거 이등변 삼각형 나오니까 b는 6이라는 게 바로 보이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림 자체가 낯설어서 아이들이 조금 이거 뭐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밑에 10번 문제. 요거는 아이들이 얼만큼 평행선과 무게중심, 닮은 비 이런 걸 잘 하냐에 따라서 맞히고 못 맞히고가 판가름 날 것 같기는 한데 문제에 조건들이 좀 많아요. 가계 2등분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연장선상 쭉 무게중심 요게 CBD, BCD의 무게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2대 1 여기까지는 잘했네요. 요 친구 2동글 1동글 요까지 잘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무게중심이면 2대 1만 기억하면 안 되죠. 요 점이 중점이라는 거. 이게 중선이니까 2가 BC의 중점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G가 무게중심이니까 BH도 역시 2대 1로 잘릴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CD의 중점이 되겠네요. 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요거 D랑 EC가 길이가 같대요. 자, D랑 EC가 길이가 같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점이면 얘가 점이고 근데 아까 BC의 중점이 E라고도 했었죠. 그러면 CE, BE, DE 길이가 같아서 우리 이거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면 이 삼각형에서 얘가 외심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된다. 요 정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안 떠오르면 공부 정말 앞에 외심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외심이 된다라는 건 이제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직각이 됐으니까 이게 ABC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요. 그럼 중점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고 1대2가 되겠죠. 중점 연결 정리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근데 1동글, 2동글이면 요만큼이 이게 3동글의 2배니까 6동글이 될 거고 근데 어차피 평행하니까 중점에서 평행선 그었으면은 얘가 1동글이면 여기 2동글까지도 친구 잘해줬네요. 그럼 얘가 2동글이니까 여기 4동글 뭐 요 정도도 될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가 남았나요? 여기 6동글이니까 얘가 6동글. 근데 중점이니까 여기 3동글까지도 다 했는데 이 친구 잘해줬는데 왜 틀렸을까요? 마지막에 시간이 없었나? 여기까지 3동글, 3동글 잘해줬어요. 지금 친구가 풀어준 대로 제가 거의 따라가고 있거든요. 잘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는 거냐? FC의 길이는 AC의 몇 분의 몇이냐? FC는 AC의 몇 분의 몇? 지금 다 보이지 않나요? FC가 2동글, AC가 6동글. 그럼 3분의 1인데 이 친구 다 해놓고 틀린 거예요. 너무 아깝네요.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게중심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 중점 요런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이런 선분들이 다 중선이어서 얘가 중점 얘가 중점, 얘가 중점 이런 게 눈에 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닮음은 사실 한 방향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많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풀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보조선을 막 이렇게 그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어서도 나와요. 이렇게 그어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은 비 뭐 이런 거 문제 이런 걸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평행한데 길이가 이 동글 이 동글이니까 뭐 얘랑 얘랑 합동이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은데 그게 내 눈에 얼만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맞히고 틀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더 솔직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도형은 확실히 도형을 유독 감 좋게 더 잘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도형에 관한 문제들을 진짜 많이 풀어보고 머릿속으로 입체 도형까지가 눈에 잘 보이고 평면 도형에서도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자꾸 익혀진 친구들만이 좀 잘 푸는 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잘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냐에 따라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좀 결정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는 여기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쉽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원 친구들은 풀었으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깝게 틀렸네요. 네. 다음은 요거는 난이도를 상으로 뽑았어요. 아까랑 좀 비슷해요. 아까 문제도 제가 아까 문제는 보조선을 이걸 안 긋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은 보조선은 사실 없어요. 보시면 보조선을 그은 건 없고 주어진 거에서만 문제를 자꾸 해결해 냈거든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조선은 그어야 되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많이 얘기를 해줘요. 정육각형 나와. 그럼 무조건 이 정육각형을 6등분해서 정삼각형 6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 친구가 사실 맞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찍어서 우연히 맞힌 것 같아요. 풀이가 하나도 없죠. 보조선도 없고. 얘는 이렇게 요 대각선 하나 요 또 다른 대각선은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대각선을 그으면 요 선분과 얘가 평행하다. 요 정도는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요 삼각형과 닮음을 먼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닮은 비가 1대2란 말이죠. 그럼 BG 대 GH가 1대2 여기까지는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BG 대 여기까지의 길이 비가 1대2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요 조그마한 두 선분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문제는 풀리는 거죠. 왜냐면 전체 넓이 나와 있고 그걸 6등분했을 때 하나니까 얘는 30, 요 넓이가 30.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지만 아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1대2까지는 찾았죠. 그럼 요걸 어떻게 쪼개졌냐?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평행한 거 말고 다르게 요거랑 요거도 평행하죠. 네, 평행선. 근데 지금 ADN 삼각형만 볼까요? ADN 삼각형만 보면 중점에서 평행선이 이미 그어져 있는 상태. 그럼 중점 연결 정리니까 1대2인데 여기를 3동글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 연습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1대2라고 하면은 분수가 나오겠죠, 결국은. 그거 싫으니까 여기 3동글. 그러면 얘가 6동글 2배.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 더 같다 했으니까 얘가 6동글. 그럼 이게 12동글이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12동글이 되네요. 12동글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1대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4동글, 남은 게 8동글, 그럼 얘가 5동글.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을 4대 5대 3으로 나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줬지만 아이들이 이걸 풀으면 아 맞아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풀어봐라 라고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나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으로 뽑았고요. 비슷한 문제는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육각형 나눠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조선을 어떻게 활용하냐, 보조선을 그었을 때 그 안에서 닮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17번은 난이도를 상으로 뽑긴 했는데 상치곤 약간 상치곤 조금 쉬운, 그렇다고 중치곤 조금 어려운. 네, 왜냐하면 숫자가 좀 크거든요. 자, 11부터 52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세 개 쪽지를 꺼낼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건 13 미만, 가장 큰 건 49 초과. 자, 학원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21부터 45까지 해서 여기서도 3개 공을 꺼낼 건데 가장 큰 수는 44 이상, 가장 작은 수는 20 이하.
완전 거의 숫자만 바뀌고 똑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렸을 때 한 번에 맞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왜 틀리냐?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4 미만이면은 11, 12, 13.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뽑겠네?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럼 14부터 49초 가니까 49까지 요 범위 안에 하나를 더 뽑으면 되겠네. 그럼 이게 몇 개죠? 36개인가요? 네, 36개. 그 다음에 50, 51, 52 중에 아이고야. 50, 51, 52 중에 요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세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처음에는 틀리는데 다시 고쳐라 라면 맞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풀면은 보기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다행히 보기에 답이 이렇게 풀면 계산했을 때 보기에 답이 없을 거예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상한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여기에서 2개 뽑고 여기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3개 중에 2개 뽑는 게 3가지. 이 3개 중에 하나 뽑는 게 3가지. 이 경우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고 여기에서 2개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여기서 하나 뽑는 거 3가지. 이 3개 중에 2개 뽑는 게 순서 상관없으니까 3가지. 이렇게 요 18가지를 더 찾아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요것 때문에 내가 잘못 풀었나? 계속 노가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이거는 사실 노가다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막상 풀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겠다라고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요건 난이도 중으로 뽑았는데 사실 중치고는 조금 쉬워요. 저희가 중치고는 쉬운데 그래도 중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도형이잖아요. 이 부채꼴의 넓이들을 구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또 열심히 잘 풀긴 하지만 부채꼴 넓이 구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으로 뽑았고 문제 자체가 쉬워서 풀이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면 색칠한 요만큼의 넓이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요 넓이를 더해주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긴 하죠.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 문제 풀어주는 문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쉬운 건데 혹시나 요 넓이 구하는 거에서 실수가 있을까봐 중으로 뽑았습니다. 네, 얘가 난이도 상인데 자, 저희가 이 친구는 보조선을 좀 많이 잘 그어놨어요. 그리고 답도 잘 냈네요. 근데 얘를 냈는데 얘를 틀린 건 좀 아쉬워요. 얘가 조금 어렵고 밑에 게 상대적으로 좀 쉽기는 한데 보조선이 다 맞는 편이에요, 지금. 6, 80 직각삼각형에서 무게중심 나오면 우리는 보통 2대 1이다. 이걸 제일 많이 떠올려요. 2대 1인 거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내심도 나와 있네. 저희가 어떤 걸 연습을 많이 했냐. 요렇게 무게중심 지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내심 지나는 요거 하나. 그랬을 때 뭐 이 길이 비나 요 넓이의 비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는데 갑자기 이거가 그어져 있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당황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요렇게 나와 있어서 어려운 거지 얘도 사실은 보조선을 제가 그어볼게요. 이 친구 너무 잘 그은 거예요. GI의 연장선을 쭉 그어볼까요? 일단 그어놓고 생각을 하려고요. 자, 그어놨는데 우리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내심 나와 있으니까 보통 내심 나오면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보면은 그게 2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아이들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근데 자, 보조선 잠깐 지우고 우리 보통 내심 나오면 이렇게 수선, 내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수선, 내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고 이 길이가 2니까 여기가 2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럼 이 길이가 4네? 여기서 뭐냐? 쓰고 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됐구나. 근데 우리는 요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부터 중점까지의 길이 비도 2대 1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2대 1이야? 그 말은 이게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평행하다라는 것까지도 다 증명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것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건데 이거를 이게 여기가 2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평행하고 2대 1이니까 2대 1이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생각해내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요게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요 문제 전에 이제 좀 중간중간 계속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초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초반 한 8, 9, 10, 11 요쯤에서 약간 시간을 많이 뺏어 먹었다면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조금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요렇게 풀면은 이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 3이어서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인 거 아니까 저희는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네. 요 길이도 알 수 있죠. 얘가 중점이니까 얘가 중점에서 요 길이가 4니까 2대 3은 요 길이 대 4다. 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2 빼면 GI 길이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GI 길이 구했으면 자, 넓이는 그럼 또 어떻게 구하냐? GI를 구하라고 한 게 힌트죠. 보통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니까. 자, 얘를 밑변으로 하면은 뭐가 높이가 돼야 되냐? 이 친구 보조선 잘 그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뭘 이용할 거냐? 여기에서 이렇게 그을 건데 그냥 긋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중점이에요. 그리고 우린 얘를 밑변으로 하고 싶으니까 높이가 필요한 거죠. 여기 수직이란 말이죠. 그럼 O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이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점에서 AB의 중점에서 평행하게 선분을 그었으니까 얘는 BC의 중점이 되는 거라서 3. 그럼 이 길이가 1. 그럼 밑변이 GI고 높이가 1인 거. 거의 다 구해놓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지 아깝게 틀렸네요. 이 친구 보니까 아까도 앞에 거의 다 구해놓고 틀렸고 얘도 거의 다 구해놓고 틀려서 좀 많이 이번 시험이 많이 아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친구. 내년이 있으니까요. 네, 자 10번과 11번은 닮은 평행선 각의 이등분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닮은 평행선 각의 이등분선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중선의 개념까지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그 문제에 적용이 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옛따로면은 한 문제에 적용이 안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시간도 좀 모자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 11번, 9번 여기에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면 뒤에 마지막 문제는 거의 손도 못 댔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물어보니까 맨 마지막 문제 찍어서 맞히거나 제대로 푼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방배중입니다. 방배중은 닮음과 경우의 수 확률이 시험 범위였고 닮음이 조금 더 문제수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근데 방배중은 참 한결같이 이번에도 문제가 좀 많이 쉬웠어요. 올 객관식이었고 중문제는 한 문제만 뽑았는데 그 한 문제도 학원에서 좀 많이 했었고 사실 내신 교재에도 나오긴 하지만 내신 교재 전에 저희가 자기 학년 심화 과정을 한번 하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데 그 심화 과정 할 때 자체 교재에 계속 있는 문제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시켜준 문제예요. 요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올해도 역시 방배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뭐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중문제 치고는 많이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풀어봤다면 당연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쉽고 방배중은 항상 올해 시험이 계속 다 쉬웠고 올해 계속 다 올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술형 연습을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학년 올라가서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올 객관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부 올라갔을 때 서술형 쓰는 연습이 실제로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만 시험을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내신 대비를 생각했을 때 서술형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때 깎이는 점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서술형 대비 연습은 꼭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심화 대비 문제도 당연히 꼭 풀어보셔야 돼요. 방배중 친구들은 무조건 학교 시험은 항상 90 이상 100점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 학원 친구들도 상당히 잘 보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학교 시험지로만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난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다른 학교 시험 아니면 자기 학년에 관한 심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닮음과 경우의 수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심화가 안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수원에서 수열 단원 또는 수학과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많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잡아두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서은중이고 서은중이 1학기부터 방배중이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항상 쉬운 학교에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학교에 속하는데 이번에도 좀 쉽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태껏 서은중 시험에 비하면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서 점수 편차가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중문제는 한 문제만 뽑았어요. 다른 문제를 좀 가지고 올까 싶었는데 가지고 오기에도 참 애매한 네. 중은 절대 아니고 하 수준의 문제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제대로 공부했냐 좀 대충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거를 맞히고 못 맞히고의 문제가 경우의 수 확률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좀 꼬아서 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는데 또는 아니면 그리고 더하거나 곱해야 되는 거에서 계산해서 실수가 있거나 나열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일일이 다 노가다식으로 확인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중간 실수가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틀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중문제는 요 문제 하나인데 학원에서는 이 문제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실전 기말고사에서도 충분히 풀어봤던 문제예요. 요 문제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은 이 문제를 얘 대 얘는 평행하니까 얘 대 얘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여기가 또 평행하죠? 그래서 얘 대 얘다 이렇게도 많이 풀어요.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얘는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길이를 모릅니다. 그러면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거 그리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거 요런 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닮음은 항상 그래요. 방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안에 원하는 풀이는 요 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닮음으로 풀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다양한 풀이법.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숙제를 해왔으니까 숙제 채점을 하고 뭐 당연히 오답 고치고 문제풀이 모르는 문제 설명을 듣고 진도를 나가겠죠. 근데 모르는 문제 설명 들을 때 본인이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힌 문제는 내가 맞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닮은 파트랑 경우의 수 확률은 풀이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풀이를 해주는지 다른 친구는 어떻게 푸는지 이 풀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각도 연습을 많이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네, 애매한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뒤쪽에 다 나열해서 확인하는 문제들 그 부분만 잘 풀었다면 고득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이 60점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경우의 수 확률에서 애매한 문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았다. 하지만 서은중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아주 살짝 올라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피타고라스 문제도 제가 가져올까 하다가 이것도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가져오긴 했는데 피타고라스 문제가 있었는데 두 문제 정도는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풀어야 되나? 딱 보자마자는 사각형 문제인 것 같고 딱 보자마자는 닮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그건 피타고라스를 꼭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짚어줬냐면 보통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는 딱 나 피타고라스야 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줘요. 직각삼각형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유클리드 그림 딱 봐도 이건 피타고라스구나 직각삼각형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서은중에서 지금 피타고라스 두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도형 안에서 사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아이들이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가 요 피타고라스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중이고요. 서울중은 중간고사에 이어서 이번도 올 서술형으로 봤고요. 문제수는 총 14문제였는데 중간고사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득점자가 많았고 평균도 좀 높았고 그래서 그 부분 점수를 감점을 좀 세세하게
많이 감점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확실히 닮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또는 서술을 못한 문제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고 당연히 닮음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외내심 2문제, 사각형 3문제, 닮음이 9문제였죠. 9문제 중에 저희가 한 3문제 정도를 닮음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뽑았는데 올 서술형이었고 중난이도는 닮음으로만 3문제를 뽑았습니다. 중으로 뽑았긴 했지만 중치고 조금 어려운 중 문제도 중치고 3문제가 다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상이라고 하기에는 상치고 또 쉽고요. 네, 요 3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요것도 이제 도형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냐? 무게중심, 평행선, 중점 연결 정리 이게 다 그리고 넓이비 이런 것까지도 다 숨어 있는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답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서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더 어렵겠죠. 뭐 문제에서 쭉 나와 있는데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좀 틀릴 수 있을 법한 문제. A, B, C, D는 평행사변형. 요 그림은 유사 문제가 지금 안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 유사 문제가 있어요. 하고 근데 유사 문제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킨 거거든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요 CDF라는 요 도형이 이 삼각형이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밑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 애들은 알 텐데 이렇게 붙어 있다 하면은 항상 같은 넓이를 가지는 삼각형 찾기다라고 보조선을 그어서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조선이 이미 그어져 있어서 찾기가 더 쉬운 문제였었던 거예요. 네,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A 2대 EF가 3대 2 근데 평행하니까 얘 대 얘가 3대 2면 당연히 얘 대 얘도 3대 2. 되게 잘 풀어준 친구예요. 그 다음에 뭐 교점이 요 평행사변형 안에서 교점을 G라고 했고 뭐 CF 요 삼각형 CFD의 넓이가 70일 때 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그럼 우리가 여기 3대 2인 것도 알았고 그럼 당연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3대 2가 될 겁니다. 어머. 네.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2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70을 3대 2로 쪼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가 28이 나왔을 거고 뭐 네, 남은 넓이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니 70에서 28 빼면 요 넓이가 42? 겠죠? 그러면 A 2대 EF도 역시나 3대 2니까 요 넓이도 구해줄 수 있고 요 넓이를 알았으면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도 역시 3대 2니까 이 넓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돌아가면서 푸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웠겠네요. 3대 2니까 네 3대 2 어머 네 3대 2고 3대 2여서 요 넓이를 구했다면은 요 길이 대 요 길이 3대 2니까 요 넓이 구할 수 있다. 요거였죠. 네. 그 다음에 2대 5가 될 거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5겠죠. 이거 찾는 게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어머 네 마지막은 방금 얘기했던 얘 대 얘가 2대 5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5가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 삼각형이 2대 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놨는데 그것도 역시 5대 2로 쪼개면 뭐 요 넓이 또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역시 또 5대 2로 쪼개지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는 평행선과 길이 비 이용해가지고 넓이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중으로 뽑은 이유는 생각보다 애들이 한 번에 맞히기는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서술형이다 보니까 서술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많이 훈련도 시키고 연습도 많이 했긴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제가 전날에도 최종 대비하면서 전전날에도 간단하게 길이 비율만 써도 된다. 밑변과 높이가 뭐 밑변이 공통이니까 높이가 같다.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거 굳이 생략해도 된다. 밑변의 길이의 비가 예를 들어서 얘 대 얘가 3대 2니까 넓이 비가 3대 2다. 이렇게 바로 가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서일중은 올 서술형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연습을 많이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는 문제는 잘 푸는데 서술형을 너무 못해요.
서술형을 못한다라는 건 특히 서울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못한다? 못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모든 반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반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서술형을 못해요? 그 학생은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서울중 아이들 친구들이 올 서술형이어서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고 기말고사 때도 계속 훈련을 시켜서 서울중 친구들은 올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고 다른 학교들은 실전 기말고사를 봤을 때 서술형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완전 달라요. 이제 서울중 친구들은 중간고사도 올 서술형으로 한번 봤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워낙에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서술형 쓰는 능력치가 확실히 확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비교해주면서 아이 서울중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확실히 다르긴 하다. 너희도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연습을 잘 해라. 그러니까 시키면 무조건 된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이 아닌 친구들도 우리 애가 서술형을 못해요. 연습시키면 됩니다. 그 연습을 저희 학원에서 보내주셔서 내신 때 연습을 시켜도 되고 방법은 쉬워요. 방법은 시중 문제집에서 모든 시중 문제집은 서술형이라는 문제가 꼭 들어있어요. 몇몇 개씩. 아니면 서술형이 아니어도 풀이집이 있을 거예요. 그 풀이집을 그대로 쓰는 연습이 서술형 연습이에요. 그거를 3문제씩만 매번 연습을 한 10번씩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은 찾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가 감을 못 찾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시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켜주세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저희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켜보겠습니다. 네, 시키면 무조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에서 이미 닮음이다, 닮음이란다. 각이 같다라는 게 이렇게 2개 표시돼 있고 문제 자체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 닮음인 거 누구나가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닮음이니까 길이 비율 이용해가지고 아마 요삼각형, ABC 삼각형이랑 요 AD 삼각형이 닮음일 거예요. SES 닮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도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 그리고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도 AA 닮음 아마 요렇게 총 4쌍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각 같은 것만 이용해서 찾아줘도 2개는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딱히 어렵진 않은데 이 친구는 아예 못 쓴 건지 부분 점수를 받았을지 이게 2쌍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찾아도 아마 부분 점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나 정도는 찾아줄 수 있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요삼각형 정도는 무조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얘는 난이도 중으로 뽑았는데 중치고 얘도 조금 어려운 왜냐면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사각형으로 나왔고 얘는 삼각형으로 유사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조선 긋는 문제거든요. 평행하게 얘도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냐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보면은 A, B, C, D는 평행 사변형이고 뭐 교점,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대 3인 것까지는 나와 있고 요 길이가 8일 때 이주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자, 여기가 중점이에요. 우리 평사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기 때문에 얘도 중점이에요. 중점을 찾았으면 연결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대 얘가 1대2인데 4동글, 3동글이면 7동글이니까 분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8동글, 여기 6동글. 그럼 이거 14동글이니까 절반이어서 7동글.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끝났죠?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닮음비가 7대6이다. 이것만 이용하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안 보여요. 아이들한테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리는데 보조선 막 이렇게 긋고 있고 여기 긋고 있고 뭐지 이건가? 이렇게 긋고 있고 왜냐면 보조선은 그리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중점을 제일 많이 찾아봐라. 중점이 보이지 않냐? 중점에서는 무조건 평행선 긋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아이들이 얼만큼 수업에 잘 임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네, 거의 비슷한 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여기 전까지 이제 서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고사보다는 이번 기말고사가 확실히 시간적으로도 조금 많이 빡셌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서술할 것도 많았고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시간 싸움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이 문제를 시간이 있었으면 풀었을 텐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문제입니다. 네, 서울중은 14문제 모두 서술형이었고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서술형이 조금 후하게 주지 않았을까. 그래도 중간고사 때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감점을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아직 그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점수 조사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 0.4점 막 이런 식으로 감점은 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다음은 서초중이고요. 서초중은 닮은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가 시험 범위였고 확실히 피타고라스 비중은 좀 적은데 피타고라스가 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피타고라스야 라고 대놓고 피타고라스인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적고 보통 닮음에 많이 닮음이랑 피타고라스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 건 다 닮음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총 26문제고 서초중도 역시 올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서초중 친구들도 서술형 연습은 학원에서 계속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꼭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3학년 때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네, 중 5문제나 뽑았죠. 근데 5문제가 중치고 좀 쉬운 수준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틀릴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뽑아 놓기는 했고요. 네, 요거 중인데 사실 이 문제는 고등수학에서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죠. 저희가 최단거리 문제 할 때 도형이 이동해서 최단거리 문제 할 때 여기 다리 끊긴 문제 있죠? 끊긴 거는 얘 무시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연결해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친구 보조선 너무 잘 그었네요. 이거 연장선 쭉 그어가지고 요 도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지? 이 왜 직각삼각형이 잘려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시하고 요 길이랑 요 길이 연결해가지고 직각삼각형으로 피타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고 얘랑 똑같은 문제가 사실 그 심화 대비에도 똑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학교별 심화 기출 레드에도 있고 블루에도 있고 심화 대비에도 있고 뭐 저희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다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림이 이 친구 보조선 잘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객관식이면 좀 맞힐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아이들 풀이를 보면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연장선을 그어서 얘네 두 개가 합동이어서 이 길이 같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으니까 얘랑 얘가 평행해서 1대2 요렇게 가는 풀인데 아이들은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야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정말 많아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그럼 이거 왜 닮음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럴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풀이를 한 번 더 점검해 주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으로 뽑긴 했는데 중치고는 사실 좀 쉬워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다뤄봤던 문제고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5개의 직각삼각형들이 보이고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8인데 이거는 약간 피타랑 닮음을 섞어놨다라는 문제. 저희가 각 표시를 해보면 요각을 동글, 요각을 세모라고 했을 때 동글, 세모 더하면 90. 근데 얘가 90? 그럼 얘가 세모, 얘가 동글이어가지고 요 조그마한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x가 되겠죠. 이게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다 x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x 대 8은 2 대 x 이용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여서 생각보다는 되게 쉬운데 그림을 만약에 학원에서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걸 처음 보면 뭐지? 이거 뭐지?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왜 루트를 썼을까요? 굳이 루트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 네. 중학교 2학년은 루트를 쓰지 않죠. 사실 여기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런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피타인 듯 하지만 피타는 아니었던 문제죠. 네. 자, 네, 23번이 그나마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문제예요. 왜냐면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8.
그리고 점들의 좌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길이를 모르는다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건 요 직선이 y는 8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8이구나 라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림이 이 그림 말고 그림은 다각도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잘 그려준 것 같은데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길이가 8이고 무게중심들을 이은 거기 때문에 우리 무게중심 길이의 비가 2대 1인 거죠.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사실은. 2대 1인 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건데 요 길이가 1이라고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1이니까 이 높이 8을 2대 1로 자르겠구나. 그럼 8을 2대 1로 자르는 건데 OG, G' 요 아래쪽인 것 같으니까 요 높이가 8의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알면 높이가 3분의 8, 밑변은 1. 그래서 곱하기 2분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못 푸는 거예요. 왜냐면 좌표를 꼭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는 문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었던 거죠. 그냥 무게중심이 2대 1로 잘린다. 요거를 파악해라. 이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6번은 중으로 뽑았는데 사실 이것도 중치고는 쉬운 거예요. 왜냐면 약간의 노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잘 읽어보시면 이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 답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문제도 답이 33개, 얘도 답이 33개, 1부터 8까지, 얘도 1부터 8까지. 점은 요 두 점을 이은 선분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했는데 얘도 결국은 요 점 4,6, 요 점 6,3 이랑 만나는 거. 요렇게 되는,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A분의 B가 이 기울기가 뭐와 뭐 이상 뭐 이하냐? 6분의 3인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이하. 요거 되는 거 노가다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2a를 곱해서 a, 2b, 그 다음에 3a. 그럼 a 1부터 8까지 들어갈 거니까 b가 1일 때, b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a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 하던가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찾아주던가 하면은 개수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실제로 풀려봤을 때 한 번에 33이다 라고 나오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다 한두 개씩 놓치거나 더 많이 겹치는 걸 빼지 않았던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식을 써서 노가다도 약간의 그러니까 진짜 생 노가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식을 쓴 다음에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A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B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가다를 하라는 거지 진짜 그냥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닙니다. 노가다도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식 정리를 한 다음에 노가다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놓치는 거 없고 겹치는 거 없게끔 해서 답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 5문제를 뽑았는데 5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번쯤 해봤으면 풀 수 있을 문제. 근데 지금 뽑고 나서 느끼기도 뽑으면서 저희가 중난이도를 뽑으면서 느낀 게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잘 해줬다면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을 법한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화여중이고요. 세화여중은 닮은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인데 피타고라스가 5문제로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은 경우의 수 확률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편이었어요. 보통 닮은 피타 경우의 수면은 여기가 한 2-3문제, 그 나머지가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피타에 조금 더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상 2문제 뽑았고요. 2문제는 10번, 11번이에요. 총 문제가 22문제였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앞에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다 맞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10번에서부터 처음으로 딱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배분 요 2문제를 그냥 빨리 건너뛰고 뒤에까지 쭉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었다면은 시간 배분에 성공을 한 거고 여기에서 계속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럼 뒤에 서술형에서 서술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난이도 상으로 뽑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요건데 얘는 사실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ABC랑 DBC의 무게중심. 저희가 지금 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닮음이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닮음 안에서 평행선, 성질, 가계 이등분선, 무게중심 이런 게 많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면 무게중심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어려워해요. 사실 무게중심이 개념 자체는 쉽거든요. 2대1로 내분하는 거. 그래서 얘가 중선이라는 거. 근데 아이들 머릿속엔 자꾸 중선이란 2대1로 내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선이 중선이기 때문에 얘가 중점이야. 이 중점이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놓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힘들게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뭐 2대1로 자를 수 있고요. DBC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2대1로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문제에서 나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뭐 2대1, 1대1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중선 힌트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ABC의 무게중심은 요거였고요. BDC의 무게중심이 G'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DBC의 무게중심이 네, G'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CG'의 연장선을 그은 요 G는 ABC에서는 무게중심이면서 BD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BD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E가 중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하고 1대2가 돼요. 요 친구 잘 찾아냈어요. 1동글, 2동글 잘 찾아냈고 그 다음에 아까 무게중심이었으니까 2대1이어서 2동글 이렇게 찾아내죠? 그럼 보세요. A, G, C, D는 평행하고 길이 B가 2대2로 똑같으니까 평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2대 DC A, 2대 DC는 3동글, 2동글이니까 3대2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AGC, AGCD 요게 평행 사변형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ABC 넓이가 90이라고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ABC에서 ABC에서 우리가 요 삼각형만 볼까요? 지금 써야 되는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빨리 하겠습니다. ABC에서 얘가 무게중심이었고 그러면 요 AGC 삼각형은 요 넓이의 3분의 1이라고 저희는 배웠죠. 그럼 3분의 1이면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0. 근데 아까 요 사각형이 평사를 했으니까 30의 2배인 60이 맞네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는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QG-C?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8이냐. 얘는 그러면 얘대. 얘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우리는 요 삼각형 넓이를 아나요? 아, 모르네요? 왜 모르죠? 요 넓이 말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까 이 G' 대 G' 대 QD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대 요게 몇 대 몇인지 요거 대 요거는 2대 1인 거 알죠? 네, 2대 1인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삼각형 닮은 비 이용하면은 2대 1인 거. 그 다음에 요렇게도 봐도 돼요. 요거. 요렇게 보면은 3대 2죠. 그러면 3대 2인데 아까 1대 2였단 말이죠.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인지 아니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길이 B. 그러면 요 넓이 8 나올 겁니다. 비율만 다 찾았으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것도 역시 지금 요 도형 안에 써야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계산을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해도 돼요. 네, 풀이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근데 여기서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 싸움에서 좀 졌으면은 뒤에서 많이 못 풀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상으로 뽑았는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상만큼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얘도 역시 비율만 잘 찾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중점 나와 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하고 이 문제는 전체 넓이가 10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넓이가 108의 3분의 1인 것도 알고요. 그래서 요 넓이가 요 넓이의 4분의 1인 것도 알아요.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 비가 4대 1. 요 정도 다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얘 대 얘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문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지는 찾아볼까요? 네. 평행선 나와 있고 보조선을 쭉 그어보면은 아이고. 네. 무게중심이니까 연장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2대 1이죠. 2대 1.
그리고 얘랑 평행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1동글이라고 하면 여기가 2동글이 됩니다. 아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럼 얘가 2동글이면 얘가 2동글이에요. 여기도 2동글이에요. 그럼 이미 얘 대 얘가 2대 1이 된 거네요. 근데 아까 여기 무게중심이어서 네네네 1대 2가 된 거죠. 그러면 얘 대 얘도 1대 2, 얘 대 얘도 1대 2 이렇게 해주면은 요 세 개 비가 3대 1대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비율 다 찾았으니까 넓이, 요 넓이와 요 넓이 같음. 그리고 3대 1대 2 했으니까 요 사각형 넓이도 이 삼각형에서 요 넓이 빼고 요거 빼주면은 아니죠. 요거 빼주는 게 아니라 요 넓이 빼주고 몇 대 몇인지 아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비를 알아서 네, 요 넓이 구해줄 수 있음. 그러면 이거 세 개 넓이 그냥 다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요런 문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율 찾기가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학원에서 정말 많이 시키는데도 계속 헷갈려합니다. 왜냐면 그림은 그대로 나오진 않으니까. 이걸 살짝 변형해서 또 살짝 변형해서 또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문제만 뽑았는데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또 뒤에 6문제가 있었죠. 그 6문제를 서술하는 거 봤더니 피타고라스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두 문제에서 시간을 얼만큼 썼냐에 따라서 끝까지 잘 마무리했을지 안 했을지가 결정이 날 것 같고 이번에 세화여중 치고는 그래도 난이도를 좀 있게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세화여중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쉬워졌거든요. 한 4년, 5년 전에는 그래도 킬러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좀 쉽게 내주다가 이번에 난이도를 살짝 올린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시험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평균도 60점대라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3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아요. 3학년 1학기는 대수니까. 근데 2학기 같은 경우는 기하고 세화여중은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기하 파트를 좀 어렵게 낸 편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나 싶을 수 있으니까 3학년 2학기 기하 파트도 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중이고요. 신동중은 닮음 경우의 수 확률만 시험 범위였고 역시 닮음이 비중이 조금 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배점을 보시면 서술형 뒤에 7점짜리, 8점짜리 문제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7점, 8점이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중문제는 총 3문제 다 닮음이죠. 난이도 중으로 뽑은 것 중에 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학원 자체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학년 2학년 2학기 심화 교재 할 때 상당히 많이 다뤘던 문제.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도 내신 마스터 단원별에서 이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 4문제 연달아서 쭉 풀었을 거예요. 여기 2등분, 여기 3등분 하는 거 조금 더 심화로 2등분, 4등분 하는 것까지도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까지도 연습을 시켰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이거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5대 3대 2인 거 외워서 풀었겠죠? 네. 5대 3대 2. 그거 이용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 중치고는 조금 쉬운.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나는 처음 봤다. 그럼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네. 이건 배우면 당연히 쉽게 접하는 건데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심화 문제까지 공부를 꼭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요것도 난이도 중인데 중치고는 애매해요. 조금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쉬운데?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학원에서는 보통 요런 문제를 많이 다뤄요. 요런 거. 뭐냐면 2개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만 많이 나옵니다. ABC의 무게중심. 이게 안 그어져 있긴 하지만 요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1. 얘가 ABC의 무게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ABD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2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게 가르치냐? 보조선을 그을 건데 얘네 둘 다 AB 선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D에서 이렇게 중선 하나, C에서 중선 하나를 그으면 반드시 이 중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중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대 1, 2대 1. 그래서 얘 대 얘가 1대 2, 1대 2가 되는 거니까 1대 3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건데 얘는 두 개를 더 쪼개놨죠. 삼각형 4개의 무게중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삼각형은 A,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조선 하나,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얘 대 얘가 1대3 되는 문제. 마찬가지로 밑에 요 두 개는 이걸로 가면 됩니다. 아이고. 네. 밑에 거는 반대로. 얘네들은 CD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점이랑 연결을 할 수 있게끔 BCD의 무게중심이 R.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 하나. 이렇게 중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게중심이니까 2대1, 2대1. 그럼 얘 대 얘가 1대3. 요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어봤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한 번 풀었다고 맞히기는 조금 어려워요.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풀려왔을 때 한 2번 정도 풀리니까 애들이 좀 알고 한 번 풀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어봐 라고 하면 감을 좀 못 잡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문제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무게중심 문제. 요 문제는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 25라고. 그랬을 때 전체 넓이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연장선 그으면 중점이 될 거고 무게중심이니까 역시 연장선 그으면 중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GBC 입장에서 이 중점을 연결하면은 네, 저희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비가 1대4인 걸 아니까 S, 3S. 그럼 요 밑에 삼각형 넓이가 4S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넓이도 4S인데 반띵했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2S. 그리고 여기도 4S인데 반띵했으니까 2S. 네. 그러면 요 넓이가 5S인가요? 이 5S인데 2대1, 2대1이면 닮은 비 2대3이어서 넓이 비 4대9. 그러면 여기가 몇 S인지 알아서 문제 풀 수 있어요. 네. 비슷한 문제 조금 더 어렵게 학원에서 했었고요. 비율 찾기 문제인데 무게중심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워해요, 친구들이. 네. 요 문제 하기 전에 자, 저희가 중난이도를 3개를 뽑았는데 요 문제 하나, 그리고 저희가 안 가져왔네요. 그 서술형, 제 기억으로는 서술형 2번째 문제인가? 서술형 문제에 네, 12번, 13번, 서답형 2번. 서답형 2번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12번 문제와 13번 문제. 요 문제도 무게중심 2대1 이용하는 거. 이 문제도 무게중심 2대1 이용하는 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해요. 아까 서답형 2번도 당연히 무게중심에서 거의 얘랑 유사하게 2대1인 거. 제가 알기로는 요 그림일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무게중심 이렇게 2개 나오고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2대1, 2대1, 2대3 요 문제거든요. 이 문제까지 총 같은 유형의 문제를 3문제나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연속적이었는데 그래도 얘도 좀 어려운 편이고 얘도 조금 어려운 편이어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치만 상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 네,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자, 제가 이 문제는 서답형 1번인데 난이도를 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딱 잘라서 요렇게만 있다. 요렇게만 있는데 문제에서 이걸 문제로 줬다고 칩시다. 문제는 얘랑 요것만 주고요. 이런 점들이 없어요. 이런 점들 전혀 없이 그냥 전구, 원기둥, 그림자 이렇게 주고 30, 40 이렇게만 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어떻게 닮음을 찾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X 표시해줬죠. 점. 누가 봐도 얘랑 얘가 닮음이구나. 이거 누가 봐도 아는 거죠. 나와 있는 점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닮음인 걸 다른 거 닮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에서 되게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은 누가 봐도 AOB와 APC다.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 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학교에서 센스 있게 쉽게 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닮음인 거 찾았기 때문에 얘 문제도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예전에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안 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나오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다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렇게만 나왔으면 이 문제는 상으로 뽑았을 건데 점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 네, 총평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평이 있는데 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세 문제나 냈을까? 선생님이 무게중심을 많이 강조하셨구나.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었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은 신반포중이고요. 신반포중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편? 네.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포중, 신반포중이 살짝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진짜 너무 평이 있고요. 네, 문항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24문제 객관식, 올 객관식이었고 신반포중도 2학년은 계속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은 반드시 해주세요. 네, 중 3문제, 상 1문제를 뽑았는데 이 상 1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요 2번 문제는 학원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중문제고 기출문제에 계속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여전히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매년 연습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맞춰줄 수 있을 법한 문제고요. 네, 요 문제 보조선을 지금 이 친구는 연장선으로 잘 그었는데 아까 제가 경원중 할 때 비슷하게 풀어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아마 나와 있나? 아니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은 비로 또 다른 비례식 이용해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 구해주면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 연장선을 그어서 구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풀이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여기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게 5번이에요. 5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9번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이런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학원에서 이렇게 찾아주기는 했는데 얘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계속 길이비를 찾아 나가는 거긴 한데 이 친구는 좀 잘 찍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 닮음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 3이죠.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들이 다 닮음인 거예요. 얘네들의 비율이 다 2대 3, 2대 3, 2대 3, 2대 3 얘네들은 다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규칙적으로 이렇게 값이 계속 반복되는 값들이 사실 이게 수열이라는 단원을 배우면 수원에서 수열이라는 단원 이런 걸 배우면 이런 연계성을 좀 찾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2학년 과정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계속 닮은 비를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노가다와 좀 어려움이 섞여 있는 제일 킬러 문제에 속했던 것 같고 잘 찍어서 맞춰줬습니다. 네. 풀이 방법은 2대 3인 비례식만 이용해서 계속 푸는 건데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대 3인 것만 계속 이용하면은 길이 알고 또 2대 3이어서 길이 알고 2대 3이어서 길이 알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네. 제가 계속 2대 3, 2대 3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2대 3을 이용하는 건 계속 맞는데 어떻게 2대 3을 이용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문제는 요 넓이가 요 넓이의 몇 배냐라고 물었는데 아까 2대 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2x, 얘를 3x라고 잡으면 돼요. 여기가 그림이 좀 작은데 2x, 여기가 3x, 요 조그만한 게 2x예요.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또 2x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또다시 닮음이 되는데 역시 밑변과 높이의 비는 계속 2대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요 밑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대 5x도 역시 2대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네모가 3분의 10x가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3분의 10x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도 3분의 10x가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요 전체 길이는 5x 더하기 3분의 10x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또 2대 3. 그러면 얘가 몇 x가 나와서 얘가 몇 x인지 알아요. 그럼 역시나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도 2대 3이니까 얘가 몇 x인지 알면 얘가 몇 x인지 알겠죠. 그럼 요것들이 다 3x, 2x, 3분의 10x, 3x, 2x, 3분의 10x,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또 몇 x, 몇 x 나올 거예요. 그걸 다 더한 게 10이다. 그럼 x가 얼마인지 알아서 요 길이 2x, 요 길이 3x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이걸 아이들이
닮음인 게 여기서부터 출발인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얘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고등수학 올라가면은 수열 또는 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로그에서도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수열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는 문제여서 수원에 연관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난이도를 뽑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쉽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10개 선분 길이의 합이 200이고 이 10개 선 여기를 다 똑같이 점점점 똑같이 몇 등분? 11등분 한 거예요. 그러면 닮은 비를 쓸 때 11등분 했으니까 얘 대 얘는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 친구처럼 여기를 x로 두면 이게 2x, 3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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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요 길이도 x, 요 길이도 x, 요 길이도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를 a라고 두면 2a, 3a, 점점점에서 얘가 10a, 얘가 11a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요 10개 선분 길이의 합 얘네들 요거 얘가 a 요게 2a 요게 3a 점점점 가면 맨 마지막 얘가 10a 여기가 11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10개 선분 길이의 합이 20이니까 요만큼을 다 더한 a에서부터 a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a까지 다 더한 게 얼마다? 200이다. 그럼 a가 얼마냐?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노가다로 다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하면 11a 앞에 9a와 2a를 더해도 11a 그러면 11a가 5개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뭐 수열을 배운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이 55다라는 건 알죠? 그래서 55a가 200. 그럼 a가 얼마인지 아는데 굳이 a를 안 구해도 돼요. 우리는 11a를 구할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지? 왜 어떻게 구해야 되지?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으로 뽑기엔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한번 어떤 문제인지 봤으면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몰라서 못 푼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풀이를 들으면 저거였구나. 되게 쉬운 문제네 라고 좀 할 수 있을 법한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인데 얘는 난이도를 중으로 뽑았는데 사실은 지금 요 문제는 아이들이 다뤄보지 않은 신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5명이에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약간 노가다로 해도 됩니다. 경우의 수기 때문에. 5명이 바둑팀에서 할 건데 각각 한 사람씩 경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계속하면서 상대팀의 다른 선수와 대결을 하고 진 사람은 탈락하고 그럼 또 다시 다른 선수가 와서 계속 겨루는 이런 식의 시합을 하는 건데 가능한 경기 수의 최대 횟수와 최소 횟수를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을 때 자, 얘네들이 먼저 시합을 하겠죠. 그럼 경기 횟수니까 시합을 해요. 한 번 했겠죠? 누군가는 지겠네요. 얘가 졌다고 합시다. 그럼 최소 경기를 한다라면은 얘가 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얘랑 해서 이기고 얘랑도 이기고 얘랑도 이기고 얘랑도 이기고 얘랑도 이기면 게임 끝나겠죠? 이게 최소 횟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횟수는 5번. 5번. 네. 그럼 최대 횟수는 이기고 지는 걸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졌어요. 그럼 얘가 이겼으니까 한 번. 그럼 얘랑 하겠죠? 얘랑 해서 얘가 져요. 그럼 또 한 번. 그럼 이제 얘네 둘이 하겠죠? 얘가 져요. 3번 했어요. 얘네 둘이 하겠죠? 얘가 져요. 4번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하겠죠. 그럼 마지막에 경기를 했을 때 이거를 10번 하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한 사람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이 아니라 9번 경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살짝 애매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봐서 당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노가다로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법한 문제. 네.
다뤄보진 않았지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노가다로 찾기에도 충분히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음 용광중 기출에도 숫자만 9명으로 바꿔서 똑같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게 나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9번 문제가 제일 어렵고 9번 문제를 잘 풀었다. 난 이걸 진짜 풀어서 맞췄다. 그럼 수학적 감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찍어서 맞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 배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깜빡하고 쓰지는 못했는데 신반포 중이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105점 만점이더라고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중간고사 때 그 내신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네요. 여기에 평행하게 선분이 그어져 있고 내 저번에 반지름이 뭐 3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길이 가르쳐주고 요 길이 가르쳐줬을 때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여라 이런 문제 아니 요 ADE 둘레 길이 구하여라 라는 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게 문제가 오류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사실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고 내심이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하면 넓이가 나와.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의 의도에 맞게 풀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닮음으로 풀잖아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음으로 풀면 길이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도형의 둘레를 닮음으로 풀었을 때는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오류로 친 것 같거든요. 요 문제가 5점짜리였던 거고 그럼 요 문제를 빼고 아마 다른 문제를 넣은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번 기말고사 맨 마지막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림은 얘랑 비슷한 그림이었고 내신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거는 좀 쉽게 비슷한 결로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105점 만점이더라고요. 네. 문제 오류가 있어서 전원 정답 처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전원 정답 처리를 야박하게 안 해주시고 기말고사 때 한 문제 더 추가해가지고 105점 만점으로 한 신반포 중이었습니다. 네. 신반포 중은 작년 2학기 중간고사도 제 기억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상문제를 여러 개 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상문제들을 골라서 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어렵게 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학기 대수 파트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할 필요성은 보입니다. 네, 다음은 용광중이고요. 용광중은 닮은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인데 피타고라스 문제가 좀 적죠. 네. 보통은 피타고라스가 들어가도 비중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닮음과 경우의 수는 거의 반반으로 나왔고요. 중문제 하나, 상문제 하나인데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다르게 다른 학교들은 닮음을 많이 어렵게 내죠. 보통은. 근데 여기는 경우의 수 확률을 조금 어렵게 낸 편이에요. 닮음도 사실 중문제 한 문제를 제가 꼽을까 하다가 문제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여가지고 딱히 뽑지는 않았고요. 상문제를 제가 상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 중문제 한 문제 이렇게만 뽑았고 요 중문제는 지금 9명 선수로 구성돼서 경기를 하는데 역시 교대로 경기를 했을 때 경기의 최소 횟수와 최대 횟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횟수는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이기는 거니까 9가지. 최대 횟수는 한 명이 이기고 한 명 상대편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기고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기고 이렇게 교대로 가면은 18번의 경기를 할 것 같지만 하나는 빼야 되기 때문에 왜? 최종 승자는 한 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7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노가다로 찾을 수 있을 법한 문제. 네, 그다음에 이건 난이도가 상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워요. 일단 지문 자체가 길죠. 해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학원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를 했어요. 근데 얘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보통은 1 또는 2까지만 내게 만들어요. 여기도 1개 또는 2개까지만 내는데 이 학교는 이번에 용광중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까지도 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을 내면 요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1을 내요. 그럼 상대방은 1 또는 2 또는 3을 내겠죠. 그러면 나와 상대방의 손가락의 숫자의 합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을 내면서 2 또는 3 또는 4 중에 뭘 얘기를 할까? 나는 1을 내고 상대방이 2를 냈는데 내가 3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긴다라는 거고, 나는 1을 내고 상대방이 2를 냈는데 상대방은 4를 얘기를 했어. 내가 4를 얘기했어. 그럼 저는 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이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네, 요거는 상문제로 뽑았는데 학원에서 한번 다뤘지만 이거는 아마 또 풀어도 충분히 틀릴 수도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했었지만은 그래도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이 친구 틀린 것 같네요. 틀렸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틀렸으면 다시 한번 오답을 고침으로써 이렇게 다시 한번 풀면 되는구나.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걸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했던 거긴 하지만 충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에 제가 요 경우의 수 확률 2문제만 어려운 걸로 가지고 왔는데 닮음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하치고는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앞에서부터도 틀릴 문제들이 충분히 있긴 했지만 다 학원에서 다뤘던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여기 써있는 대로 공부를 제대로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고 평균 점수도 역시 60점대죠. 이번에 용강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평균이 거의 대부분 60점인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닮음과 경우의 수 확률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평이하게 조금 그냥 중수준으로만 냈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해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너희가 중학교 시험을 8번을 볼 건데 그 8번의 시험 중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만큼 어렵게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걸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많이 해주긴 하지만 역시나 좀 성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노력도 더 많이 할 거고 아이들도 좀 많이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촌중입니다. 원촌중은 닮음은 평행선부터고요.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이 들어갔고 총 21문제고 배점은 소수점 단위까지 있는데 5.2점이 6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틀리면 이제 5.2점짜리를 2개 틀리는 순간 90점을 못 맞는 순간이 있겠죠. 문제수는 21문제로 많지는 않아요. 원촌중 같은 경우는 문제수를 많이 내진 않지만 그 21문제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항상 2-3문제씩은 냈었는데 이번에 중문제를 3문제를 뽑았지만 사실 원촌중 치고는 진짜 쉬웠어요. 전체적으로 닮음, 경우의 수 닮음도 중이지만 다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중입니다. 네, 이 문제도 보조선 긋기 문제인데 계속 나오고 있죠. 보조선 긋기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주면은 그러면 만나는 요점을 그냥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일단 닮음은 요렇게가 닮음이에요. 근데 비율을 지금 모르잖아요. 숨어 있는 거죠. 뭐가 숨어 있냐면 이 BO 길이랑 OD 길이는 같아요. 평사에서 대각선 길이니까. 그러면 길이가 같으면 요 두 삼각형 BO이랑 DOQ가 합동인 거죠. 그럼 여기가 짝대기 2개니까 여기도 짝대기 2개. 요 세 변의 길이, 요 B 대 EF 대 FE가 1대 1대 1이죠. 그럼 여기 3동글인데 요거랑 요거 길이 같으니까 여기 1동글. 그럼 여기 2동글. 그럼 이제 닮은 B가 나오죠. 닮은 B가 2대 1인 거였어요. 그럼 AP 대 PF가 2대 1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네. 보조선 요거 하나 더 그어서 한다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연장선을 긋거나 보조선을 긋는 거에서 닮음을 못 찾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그래서 중으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계단 문제예요. 계단 문제는 얘는 중으로 뽑긴 했지만 사실 중치고는 좀 쉽거든요. 네, 단순한 문제예요. 보통 우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문제만 많이 해요. 짝수가 나오면 올라가고 홀수가 나오면 내려간다. 뭐 요 정도로만 하는데 이 문제를 중으로 뽑은 이유는 둘이 같이 하고 이기면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가고 비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면 계속 가만히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당연히 지겠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섞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건데 결국 두 사람이 서 있는 계단의 차이가 2칸 이하이려면 계속 무승부면 되겠죠. 그럼 무승부인데 두 명이 가위바위보에서 무승부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무승부니까 3분의 1 3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 번은 무승부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둘 중에 한 명이 이겨요. 얘가 이겼다고 칠까요?
얘가 이기면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가겠죠? 그 다음은 얘가 지면 돼요. 지면은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결국 차가 두 칸 이하가 되겠죠. 네. 되죠? 네. 그러면 한 번은 비겨요? 한 명은 이겨요?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얘의 입장에서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단 말이죠. 됐죠? 근데 이 순서가 꼭 이렇게 돼야 되나요?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비기고 이기고 져도 되고 이기고 비기고 져도 되고 이런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6가지.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아이들이 이제 2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서술형 1번인데 문제가 좀 길긴 하죠. 길어서 중으로 뽑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네, 얘는 그냥 닮은 비만 쓰면 돼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길이가 C라고 나와 있고 6대 5 나와 있으면은 여기가 기울기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3분의 4예요. 근데 지금 요 길이를 C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3분의 4니까 3분의 4는 이거를 분수로 써도 돼요. 3분의 4는 C분의 CB 다시 문제에서 BC 길이, BC네요. BC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BC. 이게 제일 먼저 보이죠. 그러면 BC는 3분의 4C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걸 분수식으로 써도 되고 비례식으로 3대 4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3, 얘가 3이고 얘가 4만큼 차지해야 되니까 3대 4는 C 대 BC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얘를 찾으면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비율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일단 지문 자체가 길고 함수까지 나와요. 근데 거기다 닮음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엄청 어렵네? 근데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요 닮은 비만 쓰면은 다 나오는 거고, 길이 비율만. 기울기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3분의 4.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3대 4대 5다. 피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3분의 4. 그럼 여기도 3대 4대 5가 성립한다. 그리고 요 두 개 직각삼각형 사이에 닮은 비 이용하면은 이 길이비 이런 거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저희가 뽑아봤고요. 상대적으로 원촌중 치고는 난이도가 그냥 평이했다. 엄청 어려웠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원촌중 친구들은 그래도 수학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심화 문제까지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허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시험만 유독 좀 쉽게 나왔을 뿐입니다. 네, 내년에 원촌중 시험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4번의 시험 모두 다 긴장하고 심화 문제까지 꼭 점검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시험을 봐도 생각보다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원촌중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항상 내신 대비는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쉬웠어서 90점 이상이 많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는데 그래도 시간 배분에서 좀 진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 5.2점짜리를 실수로 또 틀렸다. 그럼 90점 이하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깊은 생각에서 준비한 내신 분석은 끝이 났고요. 저희가 예비 중3은 12월 15일 목요일에 이미 개강을 했고요. 네, 개강은 했지만 입학 테스트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거나 기회 되시면은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30분 중에서 1시간 30분 동안 보는 거고 30문제 모두 다 단답형입니다. 대신 풀이 과정은 저희가 따로 보고 있고요. 3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전범위 그리고 수학상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이렇게 20문제, 10문제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또 내신 분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